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반갑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깃털 같은 남자 북한 남자 박유성입니다. 후라이 아니니까 잘 들으라.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상상도 못하실 것 같은 북한의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4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러 한번 가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은 연도 표기법이 다른 거 혹시 아세요? 아니 북한이랑 한국이랑 같은 나라인데 그리고 전 세계 똑같이 쓰는데 연도 표기법이 달라요. 일단 우리는 1900 땡땡땡 이렇게 시작하네요. 북한은 그 앞에 하나가 붙어요. 그게 바로 주체 땡땡. 그래서 올해는 2020년이면 주체 109년이에요. 근데 이 주체 109년이 뭐냐? 김일성이 태어난 해 1912년 4월 15일 날에 태어났는데 1912년이 주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일단 김일성이 태어난 날부터 1로 세서 이제 북한에는 모든 달력 그리고 모든 뭐 캘린더 그리고 뭐 서류 이런 데 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게 뭐냐? 주체가 뭐냐? 김일성이 태어난 연도를 주체 1로 세서 지금은 주체 109년이에요. 김일성이 태어난 데로부터 지금 109년이 흐른 거죠. 근데 김일성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모든 달력, 서류 아무튼 뭐 공식적인 서류나 뭐 모든 것에 다 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그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주체 몇 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김일성이 태어난 연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다라는 걸 표기하는 표시예요. 김일성이 북한을 어떻게 보면 해방시키고 북한을 뭐 설립한 그런 인물로 이제 미화됐기 때문에 무조건 김일성이 태어난 연도부터 세지. 만약에 김정일이 또 있고 또 김정은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주체가 막 여러 개 헷갈려. 너무 헷갈려. 그런 건 말도 안 되고 북한이 안 그래요. 딱 하나만 그렇게 정해놓고 문구 같은 것도 뭐 주체 109년 뭐 김일성 대원승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호들 보면 그 주체가 그냥 주체 사상 뭐 주체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 뒤에 사실 주체 몇 년이라고 써 있어야 맞는 거예요. 사실 주체 사상도 있는데 주체 뭐 109년 이런 식으로 숫자가 뒤에 붙거든요. 한국이랑 많이 다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북한만 그렇게 세는 거예요, 연도를. 그리고 사실 지금은 북한이 음력서를 굉장히 크게 셌는데 예전에 북한이 양력서를 진짜 크게 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이 양력서를 세는 문화도 사실은 그 동양 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약간 서양 문화, 러시아 이쪽의 문화여가지고 북한이 약간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양력서를 되게 크게 셌는데 최근에는 뭐 민족의 혈통을 고수하자 이래가지고 음력서를 되게 많이 세긴 해요. 그래서 달력 같은 걸 보면 그런 것들이 표기법이 많이 다른데 제일 다른 거는 이제 주체 연도. 예, 요게 다르다는 거. 완전히 충격적이었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도 북한 좀 안다고 이제 어깨 펴시고 다녀도 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는 되게 충격적인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실체들인데 이게 정말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먼저 나왔는데 애가 있었어. 그래서 애를 구하러 딱 들어갔어, 부모가. 근데 애랑 초성화가 걸려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생명을 먼저 가지고 나와야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북한에서 생명보다 그 초성화를 먼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들어보세요. 자, 초성화랑 애기가 있어요. 근데 애기를 들고 나오고 초성화를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일단은 애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 갑니다. 일단 초성화를 불태웠으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여러 개 돼 있는 초성화를 불태우면 일단 그 사람은 무사치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본인이 초성화를 가지고 나오러 애를 죽어요. 근데 북한 당국은 그 사람한테 잘했다고 칭찬하고 영웅칭호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상식선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는 사실 세뇌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받다 보니까 생명보다 이 초성화, 백두혈통의 어떤 업적을 기르는 이것을 먼저 구해내고 이거를 먼저 살려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 저기 삼지연군에 가면 김일성이 예전에 항일운동 할 때 나무에다가 구호나무라고 해서 나무 껍질을 이렇게 밝아내고 거기다가 글을 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산불이 난 거예요. 근데 산불이 너무 크게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구호나무까지 이제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구호나무 주변에 혁명사적지라고 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불이 났어. 그러면 내가 살고 불 그냥 다 붙으면 무사치 못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취했냐? 구호나무를 다 붙들고 같이 그냥 자결한 거예요. 그래서 구호나무도 타고 사람도 다 탔어.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사람 가족들을 다 평양에 데려가서 상 주고 잘했다고 하고 막 엄청 대외적으로 이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 정도로 북한은 내가 죽더라도 이 혁명 어떤 전통이 남아있는 구호물들을 그러니까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부모가. 그래서 그 뉴스에 나왔어요. 북한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북한 사회 구조상 그렇게 짜여 있다 보니까 애를 살리고 내가 살면 내가 죽어. 근데 조성아를 살리고 내가 살고 하면 내가 살
살지만 애는 죽어. 그러니까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사실 북한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몰고 가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이런 상황이 오면. 근데 절대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끔 상황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선택이 이렇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일 것 같고 북한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미이라, 피라미드 막 이런 데 가면 있는 미이라 이 얘기만 들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실제 미이라가 존재합니다. 네, 뭔지 아세요? 일단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그 94년 7월 8일 날에 죽고 나서 뭐 우리 대부분 화장을 한다거나 뭐 땅에 묻는다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최고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요, 사람 내장을 다 파고 그거 다 그 안에다 약물로 넣고 일단 썩지 않게 미이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금수산 기념 궁전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묘지죠. 거기에다가 모셔놨어요. 뭐 7월 8일 뭐 4월 15일 이런 날이 되면 김정은이 이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참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정말 김일성이 생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북한 그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원스님, 우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스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정말 금수산 기념 궁전이라는 곳에 그냥 정말 유리관 안에 그 안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좀 일 잘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을 평양 견학을 시킬 때 무조건 그게 빠지지 않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거기 돌아보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예전에 업적들 뭐 기차, 자동차, 뭐 집무실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안치가 돼 있는 유리관 안에 옆에 꽃다발로 돼 있어서 정말 들어가면 생전의 모습 그대로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뭐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씩 약물을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 러시아에 이제 가가지고 해마다 이제 교체해서 그렇게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2013년이죠. 예, 김정일 위원장이 죽었잖아요. 김정일 위원장도 똑같이 김일성처럼 그렇게 미이라를 해서 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그런 구호들이 나부터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뭐 김일성 대원스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인즉 영원히 생전의 모습으로 있다 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예전에 금수산 기념궁전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되게 뭐 인생에서 꼭 해봐야 될, 가봐야 될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조그만 바늘이라도 있으면 사이렌 소리 울리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 안에 보안이 엄청 철통같이 돼 있고 아무나 못 가는 그런 곳이,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미이라가 있다. 여러분들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북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새쌍둥이 있잖아요. 새쌍둥이가 태어나면 북한이 약간 나라의 경사처럼 여겨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령이었는데 거기서 새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북한에는 거의 헬기를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평양 산원에서 바로 헬기가 떠가지고 해령까지 날아왔어요. 함경북도까지. 왜냐하면 새쌍둥이는 10개월이 채워져서 이제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막 달 전에 태어나고, 또 태어난 애들도 영양분이 부족해서 조그만 관리를 잘 못하면 이제 바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그게 있어야만 애들이 살 수 있어서 막 그게 내려와요. 북한은 되게 새쌍둥이를 막 3태자 낳았다고 하면 약간 어머니한테 막 여성칭호 이런 것도 주고요. 가족이 평양행입니다. 근데 왜 그런 게 붙냐면, 막 이거는 뭐 속설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선전하는데 새쌍둥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 중에 한 명은 천재가 있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김 위원장들이 새쌍둥이 태어나면 뭐 여자들 앞에서는 은가락지 3개 무조건 내려오고, 남자들한테는 은장도를 선물을 줘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크면 무조건 만경대 혁명학원 이런 데 보내줘서 이제 엘리트 코스로 이제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령에서 저 새쌍둥이 낳던 엄마도 그냥 시골에서 그냥 평범한 시골 아줌마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새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가족 전체가 다 평양으로 올라갔어요. 평양 올라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에서 최고의 대우를 이렇게 내려서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우리나라 약간 로또 되듯이 북한에는 로또가 새쌍둥이에요. 그래서 새쌍둥이 넣으면 정말 일사천리로 다 해결이 됩니다. 완전 성분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출신 성분. 그게 그냥 바로 해결이 돼요. 새쌍둥이만 하면.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어떤 기회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몰랐을 것 같은 북한의 충격적인, 제가 4가지를 뽑아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죠? 네, 요게 만약에 정말 분위기 괜찮고 여러분들 조회수 쫙 나가고 여러분들 막 좋아요 막 붙고 이러면 저 또 합니다. 네, 저 진짜 많아요. 지금 책으로 막 이만큼 있어요. 하루 종일 풀어도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시고 이제 댓글로 뭐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러면 제가 그냥 바로바로 1탄, 2탄, 3탄 뭐 계속 나갑니다. 알겠죠? 네,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